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홈에서의 강세가 뚜렷한 편이기는 하나, 뎁스의 저하와 최근 두 경기에서 인저리 타임 실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 공격에서도 에두아르의 폼이 좋기는 하지만 볼 운반을 해줄 아예우의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 여전히 압박을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팀을 상대로는 잘 해내고 있으나 이긴 경기에서도 모두 1-0으로 이기는 등 득점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떨어져 보이는 것은 확실한 상태. 미트로비치의 공백이 크기는 큰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레벨을 쥐어짜내고 라인이 높은 편이라 후반 실점 빈도는 똑같이 높다는 점도 약점. 팰리스의 전반적인 전력 누수가 심하다는 것이 위안일 것이다. 팰리스가 전력이 멀쩡하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지만 누수가 상당히 심한 상황에다가 풀럼의 전방 상황도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우승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 소액으로 과감하게 가도 좋은 매치가 될 것으로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루턴타운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 시즌에는 일부 리그를 찍먹하고 내려갈 것이 유력해 보인다. 풀럼전에서는 나름대로 두 줄 수비로 상대를 좀 답답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결국 후반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패배. 중원에서의 공격 조립도 매우 엉성한 상황이라 골을 쥐어짜내는 것조차 어렵다. 생각보다 울브스에게 주도권을 내줄 확률도 매우 높을 것. 리버풀에게 패배. 전반전에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후반전에 전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맨유와 리버풀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골 결정력은 올 시즌에도 문제시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격 전개에 있어서 루턴타운보다 한 수 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울브스의 승리를 기대한다. 생각보다 루턴타운이 지난 경기에서는 잘 버텼지만 수비에 집중하느라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안정감은 여전히 떨어지는 편이고 울브스의 골 결정력은 몰라도 공격에서의 전개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챔스와 리그에서 모두 전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중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디아스와 로드리를 바꿔주면서 리그에서의 페이스도 이르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시즌 노팅엄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알바레즈가 지난 경기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홀란드와의 호흡도 서서히 맞아가고 있는 분위기. 첼시나 벌리 등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는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 다만 첼시와 벌리를 맨시티와 비교하기에는 실내 그 첼시마저도 전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박스 안에서의 수는 적은 편으로 홀란드의 존재감이 뛰어난 맨시티는 격을 달리하는 편이다. 실제로 지난 시즌 원정에서는 1-1로 비겼지만 맨시티 홈에서는 6골을 허용하면서 수비가 쉽게 공략당했다. 맨시티의 승리를 기대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주중 경기 리스크는 있지만 노팅엄을 상대로 홈에서는 골 폭풍을 보여준 바 있는 상태. 노팅엄이 점유율을 포기하고 내려앉 또 역습을 가하면서 여러 팀들을 올렸지만 그 팀들은 하나같이 하자가 있던 팀들. 맨시티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 시즌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지난 시즌만큼의 수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상대의 공중볼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경합 상황에서의 강점은 특징인 팀. 세비야의 패턴이 앵네시리를 향한 얼리크로스인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특성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공격적으로 나서는 만큼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이 올라간 것도 좋은 징조이기는 하다. 주중 경기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고 공격에서 중원을 쓰는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엠네시리를 향한 단조로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울 것. 그나마 라모스 영입 이후에 문제시되었던 수비진의 안정화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공중볼에 강한 오사수나를 상대로 측면으로만 공을 보내는 것이 효용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세비야의 공격은 크로스인데 오사수나의 공중볼 장악 능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세비야도 라모스 합류 이후에 수비력은 개선이 된 상황이다. 제법 골이 나오기 어려운 양상으로 가면서 서로가 답답해하는 시나리오도 유력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지로나 대 마요르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직 홈에서는 실점이 없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화력으로 실점을 커버하는 양상으로 가는 편이 낫다.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의 센터백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블린트와 가르시아가 모두 작은 키를 가지고 있어 194cm의 무리큐와 공중볼에서 이기는 것은 확률이 제법 낮은 시나리오. 애초에 전방에 5명을 두고 화력에 집중하는 편이라 원볼란치부터 시작되는 수비적 부담도 크다. 일단 무리퀴를 활용한 공중볼이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방에 5명을 배치하는 상대의 특성상 500을 가동함에도 수적으로 우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걸리는 점. 실제로 지로나와 비슷하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라나다에게 상고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수비진이 제법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로나의 공중볼 약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마요르카도 동적으로 움직이는 지로나의 공세적인 플레이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 지로나가 홈에서는 상당히 강세이고 중원을 쓰는 능력은 마요르카보다 좋다고 볼 여지가 커. 승부에서는 지로나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